자, 이제 4단원, 큰 4단원 한번 해볼 건데, 큰 제목이 뭐냐면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야.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은 뭐고, 그래프는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 핵심 아이디어 한번 보면은, 큰 대단원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좌표 평면하고 그래프라고 하는 아이는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뭐에서 변화하는 현상, 변화하는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비례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래. 표현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는 어떤 아이라고? 변화하는 현상 속에 여러 가지 비례 관계.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방정식 하면서도 이제 비와 비율에 대한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비례 관계, 비율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이고, 그리고 뭐 어떤 단위로서도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면서도 쓰일 수 있고, 이런 비례 관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뤘던 거고, 그거를 지금 이제 비례 관계, 비랑 비율이랑 뭐 비례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비슷한 연결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단원에서 그걸 표현하는 도구로서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좀 배우게 될 거다,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단원 소제목 보면은 첫 번째가 뭐야? 순서쌍이라고 하는 아이랑 좌표가 뭔지. 뭐 좌표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많이 듣던 말이라서 뭐 크게 이질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정비례가 뭔지. 비례는 비례인데 정직한 비례, 정비례는 뭔지, 그리고 비례는 비례인데 정반대의 비례는 뭔지, 반비례는 뭔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순서쌍이나 좌표나 그래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비례나 반비례 관계는 어떻게 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좌표 평면하고 그래프는 뭐라고? 표현하는 도구라고, 도구. 근데 뭘 표현해? 변화하는 현상? 변화하는 것들 중에서 비례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래. 이게 무슨 말인지 단원을 다 공부하고 나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그럼 이제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선을 나타내는 기본, 면을 나타내는 기본, 도형을 나타내는 기본, 그래프를 나타내는 기본. 모든 것의 기본은 점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이 점이라는 애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 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야. 이거의 정의가 뭘까? 실제로 이 점에 대한 정의는 따로 내려지지 않았고 어떤 성질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보통은.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아이는 한자로는 이제 점 찍을 점자를 쓴대. 점 찍을 점. 아니, 점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점 찍을 점이 뭐지? 그지? 조금 이런 한자들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제 형상에서 유래돼서 뭔가 이 뜻을 나타내는, 형상에서 유래돼서 뜻을 나타내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걸 한글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점이 궁금해서 뜻을 본 건데 점 찍을 점이라니,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어쨌든 탄 자국 같은, 타고 나서 조금 이렇게 남은 그런 자국 같은 것들을 형상화한 한자래, 이게.
검을 흑자에다가 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전에 한번 알아봤을 때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되게 작은 어떤 남은 흔적 같은 거를 점찍을 점자를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영어로는 포인트라고 하지. 음. 포인트라고 하고 그냥 점이라고 하는 건 흔히 아는 요런 이런 거를 점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점이 아니다. 점의 성질을 보면은 점은 어떤 아이냐면은 크기가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아이는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는 아이야. 어. 사실은 이제 이 성질 이런 성질을 가진 애가 점이고 그래서 크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길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부피도 없는 아이다. 그냥 0 차원의 존재라는 말이야. 0 차원의 존재.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축이 아예 없는 아이. 그냥 거기 딱 그 자리에서 아무 형체 없이 길이도 없이 넓이도 없이 부피도 없이 결국은 크기가 없는 그런 0 차원의 존재. 그냥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지? 지금 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거는 그냥 그 시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점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개념적인 추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 위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뭐지? 결국에는 자취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위치를 좌표로 한번 나타내 줄 겁니다. 좌치나 좌표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아이를 우리는 점이라고 한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데 뭐 국어에서는 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냥 형상화해서 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의미하는 점은 일단은 크기가 없는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성질을 가진 아이고 위치만 있는 아이라서 좌치나 좌표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0 차원의 존재를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을 항상 공부할 때 어떤 관계성을 도형에서 알려주냐면은 이 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쭉 모이면은 모여서 선을 만들고 선이라고 하는 아이들 점이 결국은 선을 만들고 선에서 선들이 모이면은 면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 선, 면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질을 좀 규정을 해 주는 거고 정의 자체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점을 정의하려다 보면은 자꾸 이제 뭐 다른 걸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나고 다른 걸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가 나고 약간 그 순환적인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점이라고 하는 애를 정의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질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하고 성질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냥 정의되지 않는 undefined 음, 정의되지 않는 그런 용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점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아이다.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사실은 점이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거는 시각적으로 표현한 기호일 뿐이다. 시각적 표현을 위한 음, 시각적 표현을 위한 기호일 뿐이다.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점은 크기도 없고 위치만 있는 아이다. 머릿속에만 있는 위치만 자치만 있는 좌표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아이가 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학에서 지금 임의의 한 점을 지정을 해줄 때 대문자 P를 많이 쓰거든. 왜? 포인트니까. 포인트의 약자를 써서 대문자 P를 써서 점 P라고 많이 나타내. 점 P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점 P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다른 점이 또 더 필요하다. 내가 나타내야 되는 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P를 시작으로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P, 점 P, Q, R, S 이런 식으로 점을 많이 표현을 한대. 점 P, 점 Q, 점 R, 점 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대문자로 P부터 시작을 해서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QRS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P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좀 붙여주더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점이 있지. 원점. 우리가 이제 수직선 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배웠던 원점. 그리고 없음 0을 나타내는 그 원점. 그 원점은 뭐라고 한다? O라고 한다. 기준이 된다, 기원이 된다, 근원이 된다. 그래서 오리진. 음. 오리진의 약자로서 대문자 O를 써서 원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임의의 한 점을 나타낼 때는 점피를 많이 쓰고 그중에서 원점은 어떻게 나타내더라? 오리진의 약자, 대문자 O를 많이 쓰더라. 점은 어떤 아이다? 크기는 없고 위치만 존재하는 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거는 점에 대한 개념은 아닌 거고 그냥 이제 시각적 표현을 위한 기호일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점은 그런 아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은 이제 점이란 걸 했잖아. 점을 일단 제일 먼저 배운 이유는 점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거의 위치를 지금 점이 노는 어떤 공간에서의 좌표를 통해서 위치를 나타내 주려고 그거를 하려고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점이 놀고 있는 공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전부터 해서 순서대로 그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배워 나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순서쌍이라고 하는 건데 순서쌍은 이제 순서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쌍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한글로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음. 그래서 순서쌍을 조금 이제 한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순자는 순응할 순자래. 어떤 생각의 흐름이 천이 흐르듯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생각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순응하면서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순할 순자라는 걸 쓰고 뭐 순응하다 따르다 뭐 그런 뜻이래 이런 게. 그리고 차례 서자를 써. 아 순서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뜻이었구나. 차례를 따른다. 차례를 따르는 거를 순서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꾸 초점이 잘 안 맞아지네 카메라가. 휴대폰이 이제 생명이 다 돼 가나 봐. 순서라고 하는 거고 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짝이라는 뜻인데 해추자를 이렇게 두 개를 위에 써 주고 오른손으로 받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 마리의 새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걸 형상화한 거래 이게. 그래서 쌍쌍 한마디로 어떤 짝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차례를 따르는 쌍 이게 뭐야? 정해진 차례를 따르는 짝. 음. 두 개의 짝꿍. 서로서로 이렇게 짝지어지는 그런 묶음이 되는 그런 짝을 순서쌍이라고 하고 차례를 따르는 쌍이라고 하고 짝이라고 하고 이거를 영어로는 ordered pair. 페어가 짝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차례를 따르는 짝. 용어 뜻도 그대로네. 그지? 이거를 순서쌍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순서쌍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뭐냐면은 순서라고 하는 것과 쌍이라고 하는 것, 묶음. 결국은 그 요소들의 묶음.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인 거지.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이제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고 순서쌍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약속은 이제 괄호를 쓰는 거야. 괄호를 써서 그 안에다가 그 요소들을 내가 정한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다? 순서. 내가 정한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정한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정한 어떤 일정한 순서대로 나타내 주는데 그걸 괄호 안에 나타낼 때 어떻게 하시라고 쉼표로 구분해 주세요. 음. 이 세 가지 규칙을 따라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묶음을 나타낸 것. 그것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순서쌍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다 순서쌍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애초에 페어라는 거는 두 개, 두 개라는 뜻이잖아. 두 개, 짝이라는 뜻이잖아. 영어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뭐 세 개의 요소를 나타낸 거, 괄호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세 개의 요소를 나타낸 거를 ordered triple이라고 해. 세 개. 이거라면 그럼 순서 쌍이 아니고 뭐 순서 세묶음 해야 되나? 순서 3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글 이름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ordered triple이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뭐 4 개가 있으면은 ordered quadruple이라고 하고, 막 이런 거를 항상 수학에서는 n개까지 갔을 때 임의로 이렇게 좀 공식화시키는 걸 좋아하지. 어. 그래서 공리화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n 튜플이라고 많이 해. 튜플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n 개의 요소로 된 집합을 그 튜플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순서로 배열된 n 개의 요소로 된 집합을 n 튜플이라고 많이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 가지고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뭐 짝 두 개일 때는 순서 쌍이라고 하고, 세 개일 땐 순서 3 이라고 하고, 네 개일 땐 순서 4 라고 할 거야? 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말을 하자? 순서 쌍이라고 하자. 그래서 쌍이라는 게 두 개의 의미인 건 맞는데, 이제 약간 어떤 의미로 변화가 됐냐면은 이렇게 자주 쓰기 시작했고, 결국은 묶음이라는 의미로, 몇 갠진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순서를 가진, 내가 정한 순서를 가진 몇 개 요소의 묶음이다, 몇 개 요소의 어떤 묶음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거고, 그거를 그냥 순서 쌍이라고 한다. 순서 쌍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순서쌍은 그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음, 뭐 순서쌍의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 아빠가 진료 볼 때, 뭐, 신체 검사,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신체 검사를 하고, 오른쪽과 왼쪽에 만약에 이제 뭐 내측 슬개골 탈구가 있는데 뒷다리에, 그 슬개골 탈구의 약자가 MPL이라고 해. 미디어 파텔라 럭세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MPL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어. 어. 오른쪽 아빠는 보통은 이제 그 오른쪽을 앞에 쓰고 왼쪽에 대한 정보를 뒤에다가 많이 써. 그럼 아빠 나름의 순서인 거지. 아, 괄호 안에다가 항상 오른쪽과 왼쪽의 순서를 가지고 쉼표로 구분을 해서 숫자를 써놨네. 이거 뭐라고? 순서쌍이라고 이렇게. MPL이라고 한 다음에 아빠가 괄호를 써서 이렇게 2, 1이라고 썼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보면 나중에 차팅을 해 놓은 걸 보면은 내측 슬개골 탈구의 단계가 오른쪽 2단계고 왼쪽 1단계구나라고 한글로 이렇게 쭉 적어 놓지 않아도 순서쌍으로 바로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픽셀, 화소 있지. 화소. 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화면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점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잖아. 음. 그래서 이 픽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그 색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뭐라고 해? RGBA라고 많이 하지. RGBA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색의 구성 요소 이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알파, 투명도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요소를 보통은, 이 세 가지 색은 보통 0에서 255 사이에 숫자로 많이 나타내 주고, 그 진하기를. 그리고 알파는 뭐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많이 나타내. 뭐 0%에서 100%로 나타낼 수 있지. 퍼센트는 결국 100분의 1이니까 0%에서 100분의 1까지, 0에서 1까지 동일한 말이지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255, 0, 0, 0.5 이렇게 표현을 해 봤다고 칠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R에 대해서는 255 정도의 굉장히 진하게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그린과 블루는 켜지 마시고, 투명도는 한 반투명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 점에선 표현하세요라고 이렇게 순서쌍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순서를 정해 놓고 그 묶음, 요소들을 나타낸 묶음을 뭐라고 합니까?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쉼표로 구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순서쌍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나름의 순서를 정해 놓고 그 요소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게 다 순서쌍이 되겠지. 그래서 순서쌍은 이런 아이다. 그러니 순서쌍을 왜 배우냐면은 이제 순서쌍이라는 표현 방법을 빌어서 뒤에서 나는 좌표라는 걸 나타내 볼 거야. 좌표라는 걸 순서쌍의 힘을 빌어서 이거를 도구로 해서 나타내 볼 거기 때문에 순서쌍은 이런 놈이다. 꼭 좌표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의 순서를 가지고 그 요소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요소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면은 그게 순서쌍이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결국은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는 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로 나타낼 거라고? 얘를 좌표라는 걸로 해서 위치를 표시를 해줄 거다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순서쌍. 순서쌍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였다? 뭐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순서가 있는 짝이다. 내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준 짝 묶음이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나타냈다고? 괄호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그 요소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내 준, 이렇게 생긴 아이. 뭐 콤마 콤마 뭐 이런 식으로 각 요소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준 걸 순서쌍이라고 한다. 순서와 짝, 이게 중요한 말이었고, 나타내는 방법은 괄호 안에 쉼표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낸다. 이것까지가 지금 두 가지인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어. 순서쌍만 해도 지금 벌써 한 10분은 설명을 한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 어쨌든 이제 다 비슷한 말들을 하는 거니까 음 이걸 들으면서 '아 핵심이 이거구나. 내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점은 크기가 없고 위치가 있는 아이구나. 그래서 상상 속에 있는 아이고 좌표로 이제 위치를 좀 나타내 줄 거구나. 순서쌍이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쌍이구나. 그래서 순서와 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나열해 주는 것, 순서를 정해서 나열해 주는 것. 뭐 X좌표, Y좌표, Z좌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해진 순서대로 뭐 빨간색, 초록색, 그리고 뭐 파란색, 그리고 투명도 이런 식으로 뭐 RGBA로 나타내든지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해 준 거, 짝지어서 순서대로 나열해 준 게 순서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한 것 같고, 사실 이 단원에서는 그 좌표 평면 하나 그려 놓고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이런 관계들을 표현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내용이 다 좌표 평면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인 거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 다른 용어들을 배우기 전에 다 이제 배우기는 할 건데 또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 핵심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핵심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 들으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 봤고, 일단 지금 그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직선 배웠잖아. 수직선 두 개가 수직이 되게 하나는 수직선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그리고 수직선 하나는 또 세로로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려준 이 평면이 뭐다?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점이 놓을 수 있는 운동장이 이제 수직선 하나에서 평면으로 넓어졌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에서, 수직선에서는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지. 한 방향에서 이제 한 방향이 그 방향이 하나가 더 추가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이 평면에서 이제 점이 놀고 다닐 거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해. 가로로 가는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로 가는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할 거야. 뭐 별 의미는 없어. 그냥 미지수를 뜻하는 x축으로 시작해서 x, y, z 스펠링 순서대로 가는 건데, x축부터 시작해서 x축, y축, 가로, 세로, 뭐 여기서 높이까지 추가된다. 3차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z축이라고 해서 하나 더 추가가 될 거고, 결국은 축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직선의 방향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선상의 운동에서 이제 평면상의 점이 운동장이 넓어진 거고, 점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 거고, 수직선에서도 원점이 있었듯이 그 교차하는 그 점을 뭐라고 한다? 원점이라고 한다. 수직선 두 개,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은 원점을 지나간다. 원점에서 수직이 되게 직교좌표궤라고 하는데, 수직이 되게 이렇게 원점을 찍어서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는 것들 직교좌표궤라고 하고, 평면으로 그려진 거를 좌표평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점은 좌표를 0,0이라고 합니다. 원점의 좌표, 이제 뭐 순서상 배웠으니까 0,0,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원점이라는 거는 뭐다? 두 개의 수직선이 교차하는 그 가운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원점이다. 좌표는 0,0이라고 하고, 좌표축은 가로로 된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로 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의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좌표 평면의 좌표축은 이렇게 x축, y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은 네 가지로 나눠져, 네 가지라기보단 네 개의 분할된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여기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일사분면이라고 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숫자를 늘려가 주면 돼. 1, 4분면. 4개로 분할한 면 중에서 여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가 2, 4분면, 그리고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 될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4개로 분할된 이 면을 4분면이라고 했고, 주소를 붙여준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서 이 4분면에서 보면은 x와 y의 부호가, 수직선에서 부호를 한번 보면은 1, 4분면은 부호가 어때? x 부호가 양이지. 지금 수직선에서 보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부호가 양수, 그리고 여기가 음수지. 똑같아. 양수, 음수인 거야. 그지? x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원점 기준으로 나눠서 여기가 플러스인 곳이지. 음. 이 숫자들의 부호, 여기 있는 숫자들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줘 볼게. 부호들을 생각해 줘 보면은, 지금 이렇게 좌표를 나타낼 때 x축의 좌표 그리고 y축의 좌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낼 건데, x축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야. x축에 있는 숫자들은 여기 이렇게 반 나눠서, 원점 기준으로 반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x축은 플러스지, 기호가. 그지? 플러스인 숫자들인 거고, 이 반은 x가 마이너스인 애들이야. 마이너스인 애들이고, 이제 이 수직선 말고 이 수직선에서 이렇게 반 나눠서 y 기준에서 봤을 때는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애들이 플러스지. 그지? 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y가 있을 거니까, y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인 곳이 어디라고? 1, 4분면과 2, 4분면이 y 기준의 플러스고, 그리고 3, 4분면과 4, 4분면이 y 기준의 마이너스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딱 나눠주고 보니까 두 숫자들이 부호가 같은 곳이 어디야? 1, 4분면과 3, 4분면은 두 숫자들의 부호가 같아. 그리고 2, 4분면과 4, 4분면은 두 숫자들의 부호가 다르네. x와 y의 그 순서상에 있는 그 숫자들의 부호가, 그 짝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도 한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분면이란 거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 점 P의 좌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나타내 보자. 어.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 그리는 거는 할 수 있어. X축, Y축이 필요하고 원점이 필요해. 수직선에선 뭐가 필요했어? 선을 그리고 원점 표시했고 양의 방향이라는 그 표시가 있었지. 그지? 그런 약속이 있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라고 하는 양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로로 가는 수직선을 X축이라고 했고 세로로 가는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하나 더 추가해 줬고 X축과 Y축에서 각각 그 점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결국은 이 점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점의 X축 방향에서만 보는 것들 그리고 Y축 방향에서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 만약에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X축 기준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움직여서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Y축 기준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X 방향에서 점의 위치를 째려보는 것과 Y 방향에서 점의 위치를 째려보는 거. 각각의 이 점에서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대응하는 숫자가 뭐라고 한다? X좌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대응하는 Y축, Y축에 해당하는 수직선의 그 숫자를 Y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X좌표와 Y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내 준 거. 이거를 이 점의 좌표라고 하고 기호로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점의 이름을 적어줘서 점의 이름 뒤에 바로 순서쌍을 붙여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보통 점은 P로 많이 나타낸다고 했지. 포인트니까.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P, A, B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아, 점 이름이 P인 건데 그 점 P의 좌표가 위치가 어딥니까? 좌표 평면 상에서 이렇게 돼 있고 A, B이고 앞에 있는 거는 X좌표를 나타내고요. X좌표가 뭐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와 그 대응하는 수가 X좌표다. 그리고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그 대응하는 수가 뭐다? Y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점의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은 이제 X와 Y 그 어떤 점이 있을 때 X 좌표와 Y 좌표 이렇게 해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럼 이제 그래프라는 건 뭔가? 그래프. 영어로는 그냥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는 사실은 이제 어원을 보면은 뭐 쓰다, 기록하다, 뭐 그리다 이런 뜻이래. 그러면은 그래프가 도대체 그러면은 수학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일까?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프는 말 뜻 그대로 기록하는 거야. 뭐를? 아까 이제 점이란 거, 점 P의 자취, 점 P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지? 그럼 이제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점의 자취, 점의 흔적, 점은 뭐라고? 위치만 있는 애니까 그 자취를 뭐 한 거야? 기록한 거. 점의 자취를 기록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라고 해.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x랑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 관계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다. x가 이렇게 변하면 y가 어떻게 변합니다라고 하는 이 x좌표와 y좌표 사이에는 어떤 변화에 대한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변화에 대한 규칙성 그런 관계가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한 거다? 쭉 x를 따라서 나타내면서 모든 점을 다 찍어줘서 시각화했다. 그게 뭐다? 그래프다.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XY.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XY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으로 찍는다고.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왜 우리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 좌표로 표시하는 법 배웠잖아. 그지? 좌표 평면 위에다가 뭐로 찍는다고? 점으로 찍는다고? 찍어서 그림으로 그렸다. 한마디로 시각화를 해 줬다. 우리는 그 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쭉 연결해서 시각화를 시켜 줬다. 이게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는 실제로 뭐 단어에서도 많이 쓰여. 예를 들어서 뭐 울트라 소노그래프, 초음파, 그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이제 초음파 검사하잖아. 그지? 초음파를 뭐라고 하냐면 울트라 소노그래피, 그래피라고 해. 울트라 소노그래피라고 하고, 여기 그래프란 말이 들어가 있네. 그래프가 뭐야? 초음파가 반영돼서 오는 시간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그 점을 가지 그 화면에 있는 점들을 밝기를 조절을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 기록해 놓은 거. 그 순서상에 해당되는 그 점들을 어떤 밝기로 다 표현을 해 놓은 거. 그런 것들. 아까 이제 RGBA처럼 A가 A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 표시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점들을 기록해 놓은 거, 점들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규칙성이 있는 점들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을 다 점으로 찍어서 시각화해 놓은 게 뭐다? 그래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심박수 잴 때 막 이런 그 그래프도 있지. 이거를 뭐라고 해? ECG 또는 EKG라고 하는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일렉트로 카디오 그래피. 여기도 그래프가 있네. 심전도, 심전도. 그래서 심장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그래프의 뜻도 뭐야? 그 정기적인 변화들을 다 점을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만족하는 순서상 XY를 모든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그림, 시각화한 거를 뭐라고 한다?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거는 단지 이런 거야.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변하는 그런 X축에 대한 변화와 Y축에 대한 변화, 그 순서상을 모두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어 가지고 그림으로 시각화해 놓은 거, 기록한 거. 이거를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런 변화들을 보이는 X와 Y의 관계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한 거를 이제 그래프라고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점의 자치를 만족하는, 그 관계를 만족하는 점의 자치를 모두 기록해 놓은 거를 그래프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도 배웠고,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 원점 직교하는 이런 평면에 점 P의 주소를 나타내는 순서상에다가 X 좌표, Y 좌표를 사용해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도 배웠고, 그 점의 자취들, 그 만족하는 점의 자취들을 쭉 연결해 준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는 것도 배웠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뭐 예를 들은 가장 대표적인 X와 Y의 관계들이 있는데, 두 가지 관계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관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비례라고 하는 관계야. 정비례는 그냥 X가 2배 커지면은 Y도 2배 커진다. 그냥 X가 커지는데 Y도 그냥 커지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 정비례잖아. 그지? X가 2배 커질 때 Y도 2배 커져야 되고, X가 3배 커지면 Y도 3배 커져야 되고, 이게 정비례야. 그지? X가 커지는데 Y가 그냥 애매하게 그냥 대충 커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이제 정비례라고 하지 않고, 정비례는 뭐다? X가 2배면 Y도 2배. 이런 식으로 배수 관계에 있는 것들, 배수 관계에 있는 그 X와 Y를 정비례한다라고 하고, 반비례는
x가 2배 커질 때 y는 반대로 2분의 1배 커지는 거, 2분의 1배가 되는 거, 3배가 되면 y는 3분의 1배 되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역수관계에 있다고 하지. 역수관계에 있는 이런 수들을 뭐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반비례라고 한다. 반대로 비례하는 거야. 어, 정비례하는 거고, 정비례하는 거고, 반비례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반대로 비례한다. 한마디로 역수관계에 있는 수, 그리고 배수관계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식으로 나타낼 때는 y는 ax라고 나타내. 등식의 성질은 평형이라고 배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고, y랑 x가 비례하더라. 그리고 반비례는 식으로 x분의 a라고 나타내는데, 이게 뭐지? a 곱하기 x분의 1이잖아. 그지? y는 반비례한다. x의 역수와 비례한다. x의 역수와 비례한다. 이게 뭐다? 반비례다. 역수 관계에 있는 거를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y는 x분의 a라고 나타내고 y는 ax라고 나타내고, 정비례를 그래프, 정비례를 만족하는 그 x 값에 대한 y 값의 변화들을 점으로 다 찍어주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비례상수라고 하는, 이게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 일정하게 나오는 그 숫자를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비례상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이 숫자가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고, 그리고 비례상수가 0보다 작으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된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따 원리를 알면 그냥 이제 생각해 보면 다 나오는 거고, 역수 관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 상수가 0보다 클 때는 원점의 대칭인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축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직각삼각선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상수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축에 이렇게 무한히 가까워지는, 만나지는 않아.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려지는 직각삼각선, 원점의 대칭인 직각쌍곡선이 나오게 된다. 그지? 그래서 얘랑 얘랑 세트, 지금 얘랑 얘랑 세트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그래프는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 여기 너무 그냥 똑같은 그래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경향성만, A에 따라서 경향성만 변할 뿐이지 똑같은 그래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항상 그래프 위에서 이 단원부터는 항상 좌표 평면 위에 찍어 놓고 좌표 평면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좌표라는 걸 한번 볼게. 좌표. 그냥 좌표는 항상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텐데, 좌자가 이제 자리 좌자야, 자리. 좌석할 때. 그지? 자리 좌자고, 표는 표할 표자래, 표할. 표할, 표. 한마디로 뭐야? 자리를 표시한 거라는 거지. 자리를, 점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점. 자리를 표시한 거. 점은 크기가 없고요. 크기가 없고, 어떤 자취나 그 좌표만 있는, 위치만 있는 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표시했다고? 좌표라는 걸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거야. 좌표라는 것 자체가 자리를 표시한 것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coordinate. coordinate. 코가 뭐지? 뭐 서로 함께 이런 뜻이고, ordinate가 뭐 차례대로 정렬하거나, 정렬하거나
뭐 질서 있게 배열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뜻이래. 그래서 결국은 서로 어울리게 뭔가 짝을 맞춘다. 순서에 맞춰서 서로 어울리게 짝을 맞추는 거, 정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코오디네이트라고 해. 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은 이제 패션 쪽에서 옷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어울리게 짝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 코디네이터라고 하지. 코디란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말 뜻이야. 오디네이터.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맞춰주는 사람. 사람. 코디네이터. 줄여서 뭐라고 해? 코디라고 많이 하지. 그래서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떤 순서, 수학에서는 어떤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차례대로 정렬해 주는 거, 질서 있게 배열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상에 더 설명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빠가 볼 때는 음 그냥 이제 순서상은 그냥 질서정연하게 나열해 놓은 거라는 그런 뜻에 가까운 것 같고, 굳이 막 끼워 맞추자면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적어 놨어.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정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은 굳이 이렇게 얘는 그냥 질서정연한 배열에서 더 넘어가서 서로 어울리게 이렇게 짝을 맞춰 주는, 배열을 해 주는, 각 자리가 힘을 모아서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낸 거, 그거를 이제 좌표 코오디네이트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좌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서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순서를 가지고 차례대로 정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좌표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어떻게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코오디네이트라고 하고, 자리 좌자에 표할 표자를 쓰는 자리를 표시한 것, 좌표라고 하는 거고, 좌표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지. 그 자리를 표시한 거다. 한글 뜻이 아빠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 영어 뜻보다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좌표라고 하는 그 뜻이 그냥 자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시한 거. 근데 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표시한다 했지? 순서상이란 걸 통해서 표시한 건데, 뭘로? 순서상으로. 자리를 순서상으로 표시해 준 거. 그거를 이제 좌표라고 할 거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좌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표현 방법이 이제 '아, 순서상이구나.' 이 정도까지 알면 될 것 같고, 그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그 점이 노는 운동장들이 어떻게 차례차례 차례 넓어지는지, 그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놀 수 있는 운동장들이, 점이 놀 수 있는, 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운동장의 확장을, 꼭 이제 면만 말하는 건 아니야.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선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고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확장을 이제 차원의 확장이라고 할 거고, 1 차원, 2 차원, 3 차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차원의 확장이라고 할 거고, 이 차원이 뭔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차원은 뭐 근본적인 단계를 뜻하는 거야. 이전에 차수할 때 차자 봤지? 차원. 차례 차자에 으뜸 원자, 근본이 되는 단계, 근본적인 단계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 어떤 단계냐? 영어로 하면 일단은 dimension, dimension이라고 하는 걸 쓰고, 얘는 이제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뭐 꼼꼼하게 측정하는 거를 dimension이라고 하는 어원을 그런 어원에서 나왔대. 자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재보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 뭐 여러 가지의 측면, 다각적인 측면,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dimension이라고 해서 차원이라는 말로 쓰는 거고, 수학에서는 결국은 차원은 뭘 의미하냐면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를 말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점이 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선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평면에서 요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지 공간에서 막 3 차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결국은 이게 뭐지? 축이지 축?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기준축의 개수. 이거를 수학적인 의미로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 차원이라고 말을 한다. 이 축이 뭐라고?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기준축. 표시하기 위한 기준축. 결국 이 축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원이 올라갈수록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결국 차원은 점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 방향을 표시하기 위한 기준축의 개수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차원이 확장이 되면서 실제로 그 점이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 어, 차원을 이제 그 디멘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3D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때 D가 바로 디멘션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차원이 되는 건데 차원은 일단은 0 차원의 어떤 점을 이루는 공간으로부터 1 차원, 2 차원, 현재 실생활을 할 때 현재 세계 실제 세계의 3 차원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 보면 되고 어 차원이 차원을 이제 D라고 하고 차원이 변할 때 공간에 그 점이 놓을 수 있는 운동장의 형태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방향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시하기 위한 기준축 그걸 이제 결국 좌표축이라고 하지. 좌표축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 이 축이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 공간이 생겼을 때 점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의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좌표축으로 해서 나눠지는 어떤 공간의 경계가 있는데 공간의 경계는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다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 일단은 0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형태는 점의 형태로 있다는 거야. 포인트. 어. 크기도 없고 뭐 방향도 없고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고 그냥 위치만 있는 그런 거.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겠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점의 형태니까 당연히 방향도 없을 거고 뭐 기준축도 없을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간의 이름도 뭐 따로 지어 주진 않아. 그냥 점이야, 점. 점인 거고 그 점에 좌표가 있는 거고. 그지? 좌표도 나타내기 힘들겠네. 그냥 점이라는 공간이니까. 공간의 경계도 당연히 어떻게 표시를 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1 차원으로 가면은 이제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선. 라인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방향은 이제 가로 방향으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게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가로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 그 표시하기 위한 축을 뭐라고 하더라? X축이라고 하더라. 가로로 놓여진 그 선을 뭐라고 한다? 그 기준축을 X축이라고 우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간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넘버 라인이라고 합니다. 넘버 라인이라고 하고 수직선은 이미 배웠어. 수직선이라고 공간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수직선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나눠지지는 않지만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으로 나눠졌지. 그래서 수직선이 있으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양의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음의 부분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여기를 포지티브 레이. 어. 레이저가 한 점에서 쭉 뻗어나가잖아. 그래서 포지티브 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포지티브 하프라인이라고도 하고 반직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네거티브라고 하겠지. 네거티브 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거티브 하프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수직선의 형태로 어떤 점이 놓을 수 있는 운동장이 지금 확장이 됐다. 근데 2차원으로 가면은 이제 면이 나와. 평면이 나와. 평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 가로에서 세로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고 그 기준축을 가로로 된 수직선 가로로 된 이 수직선을 뭐라고 합니까? X축이라고 하고 세로로 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을 직교하게 직각으로 교차하게 배열을 해서 X와 Y의 위치를 각각 가로와 세로의 위치를 각각 이렇게 관찰해 줄 수 있는 그 면들 그래서 축이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선에서 이제 면으로 놓을 수 있는 운동장이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공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던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코오디네이트 플레인이라고 해. 코오디네이트 플레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좌표축을 기준으로 공간의 경계가 어떻게 나눠질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 공간의 경계가 4개의 분할된 면으로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고 이 사분면 4개로 분할된 면을 영어로는 QUADRANT 쿼드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분면이라고 하는 뜻이야. 4개로 분할이 되더라. 공간이 분할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차원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지. 이제는 입체 공간이 되는 거고 입체 공간으로 이제 3차원으로 가게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가로, 세로에서 높이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내는 3차원의 공간인 거지. 그지? 3차원의 공간인 건데 그래서 가로로 있는 기준축을 좌표축을 뭐라고 한다? X축. 세로로 있는 좌표축을 Y축. 그리고 높이로 있는 좌표축을 Z축이라고 한다. G축이라고 한다. 그 공간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좌표 공간이라고 한다. 음.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더라. 그래서 X축이 이 평면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그대로 높이로도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X 방향.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걸 이렇게 그린 거야. 입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직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입체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직교 좌표계니까 수직으로 그려졌을 거고 여기가 X, Y. 가로로 가는 수직선, 세로로 가는 수직선에 그 평면 자체가 그대로 아래 위로 이렇게 확장이 된 거. 이렇게 그대로 아래 위로 확장이 된 거. 이거를 Z축이라고 하고요. 음. Z축이라고 하고 여기도 YZ도 수직 그리고 XZ도 수직 각각 3개의 축이 다 수직하게 이렇게 직교하게 그려진 이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좌표 공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직교 좌표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입체는 지금 방향이 몇 방향이라고? 3방향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3방향의 직각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있는 공간은 이 좌표 공간 3D 공간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좌표 공간은 그러면은
평면이 기본적으로 4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공간은 이제 입체로 더해진 거니까 위에 층에 1, 2, 3, 4 번에 1, 2, 3, 4 번의 공간이 있는데 밑에 층에도 또 1, 2, 3, 4 번의 공간이 있겠지. 그래서 위층에 있는 공간을 8분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위층에 있는 걸 8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8개로 나눠진 그 분할된 공간을 8분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옥턴트라고 해. 그럼 8개로 나눠지는데 4분면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잖아. XY 기준에서 보면은, 그지? X랑 Y 기준에서 보면은 이렇게 4분면이 1, 2, 3, 4로 되는데 이제는 공간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아파트 호실처럼 생각하면 돼. 위에 원래 있었던 이 양의 방향인 Z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이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1 호실, 2 호실, 3 호실, 4 호실이라고 생각하고, 어 제1 8분 공간, 제2 8분 공간, 제3 8분 공간, 제4 8분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을 표현하면 될 거고, 이렇게 밑으로 높이가 음수로 가는 이 부분 지하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이제 새로 파준 건데 여기는 5 호실부터 이름을 매기게 될 거야. 그래서 5 8분 공간, 6 8분 공간, 7 8분 공간, 8 8분 공간, 1, 2, 3, 4 그대로 순서대로 밑으로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4분면과 마찬가지로 8분 공간도 그 좌표들의 부호를 좀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을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되고, 결국은 이제 차원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공간의 형태나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방향들, 그 방향을 나타내는 기준 축들, 공간의 이름, 공간의 경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2D, 3D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온 말들이었구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하는구나. 차원이라는 거다. 차원이라는 건 이런 거고,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점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선에서 면으로, 입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공간의 이름을 선으로 돼 있을 때는 수직선이라고 하고요. 점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선으로 돼 있을 땐 수직선, 면으로 돼 있을 땐 좌표 평면, 공간으로 돼 있을 땐 좌표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그리고 각각 그 직교하는 독립적인 방향을 표시하는 그 축은 가로, 세로, 높이 순서로 어떻게 한다? X축, Y축, Z축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고, 3차원에선 당연히 Z축까지 있을 거고 2차원에선 Y축까지만 있을 거고 가로, 세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1차원에서는 X축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원의 확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제 아까 그 좌표축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어떤 공간의 경계들이 있었는데, 그 경계들에서 나눠지는 면이나 공간 아니면 선에서 부호들이 그 각 축을 나타내는 그 축에 해당하는 숫자의 부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수직선에서 보면은, 수직선은 그냥 선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수고요. x가 모두 양수인 곳이고 여기는 x가 모두 음수인 곳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수, 그리고 왼쪽을 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확장해서 직교 좌표계니까 가로로 있는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직교해서 나타내는 이 세로 방향을 나타내는 축을 y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이 면이라고 하는 공간은 좌표 평면이라고 이름을 지어 줄 거고요. 이 면은 4개 분할된 면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거를 이제 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쿼드런트라고 하고 이 사분면은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XY가 둘 다 플러스인 데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여기를 제 3사분면, 여기를 제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분면에 각 수의 부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수직선에서와 동일하게 원점의 오른쪽 X좌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X좌표. 우리는 순서대로 순서쌍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좌표, Y좌표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거든. 그럼 앞에 있는 X좌표를 한번 볼게. X좌표 보면은 자, X가 플러스인 곳은 어디입니까? X가 플러스인 곳은 원점의 오른쪽이 플러스인 곳입니다. 원점의 오른쪽이 다 X가 플러스인 곳이고 원점의 왼쪽은 X가 다 어때? 마이너스지. 그럼 이제 기준을 y로 바꿔볼게. 이 y로 바꿔볼게. 비스듬히 놓고 보면 되지. 그지?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지금 양의 방향, y의 양의 방향은 여기야. 세로 방향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세로 방향이지. 이렇게 봤을 때 세로 방향 맞잖아. 근데 이거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하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갈 때 원점의 오른쪽이 어디라고? y 입장에선 플러스인 곳이라고. 이 오른쪽이 y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점의 왼쪽이 어디?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곳입니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고 이제 다시 놓고 보면은 자, 1사분면 어떻습니까? x가 플러스였던 곳은 1사분면과 4사분면이고 y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y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사분면은 x는 둘 다 2사분면과 3사분면은 x 입장에서는 원점의 왼쪽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고 그러지? y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분면에 따라서 각각 수의 부호들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거고 부호가 같은 수들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어딥니까 그러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같은 수들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의 특징이 뭐야? 부호가 같은 수들의 곱셈 나눗셈,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부호가 같은 수들의 곱셈 나눗셈은 다 부호가 뭐였지? 결과 부호가 플러스였지. 그지? 그럼 여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은 나중에 비례 반비례 관계 볼 때 곱이 일정한지 나누기가 일정한지 그런 거 볼 건데 그 곱하기랑 나누기가 부호가 다 플러스가 되는 영역들이겠네요. 그지? 곱하기랑 나누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영역들이 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영역이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은 부호가 다른 수들이네. 그럼 x와 y의 관계를 볼 때 정비례하니 반비례하니 그런 관계를 따질 때 곱이 일정하니 나누기가 일정하니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곱하기 나누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하기 나누기는 결국은 결과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수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곱이나 나누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될 거다. 좌표평면에서 이런 특징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좌표 공간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평면이 그대로 위로 확장, 그대로 아래로 확장 이렇게 높이 축으로 이제 그대로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X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볼 거고 Y축 다 직각이야. Z축 이렇게 그려줄 때 공간이 몇 개로 나눠진다고? 공간이 8개로 나눠져. 8개로 공간에서는. 그래서 X축, Y축, Z축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방향 자체가 세 방향이 됐고 이거를 3차원이라고 했고 이거의 이름을 좌표 공간이라고 했다. 좌표 공간은 이 축들을 기준으로 이 축이 형성하는 면들을 기준으로 8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자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인 이쪽을 뭐라고 했지? 원래 제1 사분면이라고 했지. 숫자 동일하게 가. 여기가 1 사분면이자 이게 공간이 돼 버리니까 1 8분 공간 제1 8분 그냥 이렇게 한글로 쓰자. 8분 공간이 되는 거고 이쪽에 위에 있는 이 공간이 제2 8분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제3 8분 공간, 여기가 제4 8분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제1 8분 공간은 당연히 x랑 y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간이 됐으니까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죠? x, y, z 이런 식으로 x축에 있는 그 좌표와 y축에 있는 좌표와 z축에 있는 좌표를 다 나타내 줄 거고 순서대로 순서쌍으로 나타내 줄 거고 여기는 x랑 y가 플러스인 곳이지. 그지? 플러스인 곳이고 z는 어디야? 지금 높이가 위쪽 플러스인 곳이니까 플러스인 곳이겠지. 제일 8분 공간은. 그럼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낼 거고 높이가 다 뭐인 곳이다? 1, 2, 3, 4는 높이가 다 플러스인 곳이다. Z축이. 높이가 다 플러스인 곳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분면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 여기는 뭐야?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인 곳이지. 마이너스 플러스인 곳이고 높이는 여전히 플러스인 곳을 지금 제2 8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제3 8분 공간은 이거랑 똑같지. 그지? x도 마이너스. 그지? 원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 그리고 y 세로도 원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지. 근데 높이는 플러스인 곳이지. 그지? 그리고 제4 8분 공간은 제4 4분면에서 높이만 플러스로 하나 추가된 거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의 부호들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이고 이 밑에다가 그대로 쓰면 또 지저분하니까 옆에다가 한 번 더 나타내 볼게. 가로로 된 수직선, 세로로 된 수직선, 그리고 높이로 된 수직선, 독립적으로 지금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좌표 공간을 한번 나타내 볼 거고 여기서 이제 위의 층 말고 위쪽에 그 높이가 플러스인 이곳 말고 높이가 마이너스인 이곳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1, 4분면의 아래층을 뭐라고 한다고? 제5, 8분 공간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평면에 있는 여기 밑에 여기 아래층을 뭐라고? 제6, 8분 공간. 1, 2, 3, 4로 갔으니까 5, 6, 7, 8로 간다고. 여기가 제7, 8분 공간. 여기 아래쪽의 공간 말하는 거고 제8, 8분 공간으로 여기 아래쪽에 지금 여기 평면에 있는 여기 아래쪽 지하층 말하는 거야. 높이가 음수인 여기 말하는 거고 제5, 8분 공간은 보면은 x랑 y는 그 사분면이랑 동일하겠지. 사분면이랑 동일하겠지. 그래서 x랑 y는 플러스인 곳인데 여기의 특징은 뭐야? 높이가 지금 마이너스인 곳이지. 마이너스인 곳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6도, 7도, 8도 지금 다 어디 보고 있다고? 지하층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지하층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x랑 y는 동일하게 갈 거니까 층만 1층 내려간 거지 나머지는 다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x가 마이너스 y는 플러스인 곳. 여기는 x랑 y가 다 어디야? 마이너스인 곳이지.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여기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제7 8분 공간 뭐 이렇게 제8 8분 공간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여기 지상층, 지하층 이렇게 8개의 공간으로 나뉘게 되고 여기도 보니까 제1 8분 공간과 제7 8분 공간 이거는 부호가 다 같은 수로 이루어져 있네. 그지? 이런 것들 특징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이 공간까지 막 복잡하게 다 생각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수의 부호를 예측해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1차원에서 수직선인 1차원에서
좌표 평면 2차원으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좌표 공간 3차원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8분 공간 옥턴트까지 이렇게 3차원으로 확장하면서 공간이 8개가 생겼다. 2차원으로 확장하면서 분할된 4개의 면이 생겼다. 수직선에서는 어떤 공간이 딱 나눠지진 않지만은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중요한 것들, 좌표축 있지, 좌표축. 방향을 나타내는 그 좌표축은 어떤 공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이걸 어디다 포함시키겠어? 기준인데, 그지? 그래서 좌표축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뭐 4분면으로 치면 1사분면도 아니고 2사분면도 아니고 좌표축 위에 있는 건 그냥 좌표축 위에 있는 거지 어떤 사분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어떤 공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이제 긴 내용들 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점이라고 배웠지. 점은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는 아이야, 위치만.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우리는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 줄 거고, 점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면 되고, 순서쌍은 뭐다? 순서쌍은 순서를 가지고 짝지어서 나타낸 거를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그 나타내는 방법은 괄호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나타내 준다. 이게 바로 순서쌍이었다. 이게 순서쌍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생각했던 게 좌표에 대한 생각이었어. 자리 좌자에 표할 표자. 한마디로 자리를 표시해 주는 것. 이거를 좌표라고 했는데 그 표현 방법을 뭘 빌려올 거다? 순서쌍의 표현 방법을 빌려올 거다. 그지? 순서쌍의 표현 방법을 우리는 빌려와서 좌표를 나타내 줄 거다. 그래서 그 좌표를 표시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점이 놀고 있는 이 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놀고 있는 운동장의 확장, 한마디로 차원의 확장. 우리가 차원의 확장을 살펴봤고 차원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 점이 노는 공간들이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점에서 선으로 됐고 면으로 됐고 거기서 입체적인 공간으로 입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봤다. 그래서 점인 상태에서 선으로 됐을 때 그 공간의 이름을 수직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면으로 됐을 때 좌표 평면이라고 했고, 좌표 평면에서 이제 공간으로 됐을 때 좌표 공간이라는 말을 썼다. 그 차원이 확장이 되면서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방향들이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세 개로, 가로에서 세로로, 가로 세로로, 가로 세로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들이 하나씩 추가가 됐고, 이 축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가로 수직선을 X축, 세로 수직선을 Y축, 그리고 높이 수직선을 Z축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고, 이 좌표축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그 공간들, 면일 때는 4개의 각각 분할된 면들이 있었고 그걸 사분면이라고 했고, 여기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돼버리면은 공간이 총 8개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사분면과 동일하게 1, 2, 3, 4, 8분 공간인데 이제 1층에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대로 지하층에는 5, 6, 7, 8 이렇게 8분 공간에 이름을 지어줬다. 차원의 확장까지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원의 확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다 배운 목표가 뭐야? 이거를 다 배운 목표가 뭐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 주고 싶어서 점의 좌표를 말하고 싶어서 이 모든 걸 다 배웠던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순서상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떤 순서로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자 이제 좌표라고 하는 것 그 점의 자리를 표시해 주는 좌표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 그거를 우리는 순서상이라는 걸로 나타내 줄 거야 순서상. 근데 어떤 순서로 나타내 줄 거냐 하는 것들 순서상을 통해서 나타내 줄 건데 어떤 순서냐면은 원점으로부터 그 독립된 방향별 이동 거리의 순서상이야. 원점으로부터 독립된 방향별로 이동 거리. 그 축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 독립된 방향에서 딱 봤을 때 그 방향의 이동 거리의 순서상을 우리는 좌표라고 할 거고 결국은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 가로, 세로, 높이 순서로 순서상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한마디로 가로의 축이 뭐지?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 했고 그리고 세로의 수직선을 y축이라고 했고 그리고 높이의 수직선을 z축이라고 했지. x축에 대응하는 그 숫자 그 점의 위치가 있을 때 딴 데서 보는 게 아니고 x축에 대응하는 그 숫자를 x 좌표라고 했고 그지? 그리고 y축에 대응하는 그 숫자를 우리는 y 좌표라고 했지. 그리고 z축에 대응하는 그 숫자를 z 좌표라고 할 거고 한마디로 우리는 이 좌표라고 하는 순서상을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이동거리별로 원점으로부터 방향별로 이동거리의 순서상인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한다? x좌표, y좌표, z좌표 순서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 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차원부터 한번 이렇게 나타내는 걸 생각해 보면은 1차원에서는 그냥 순서상인데 결국은 수직선 위에서 어떤 위치에 대응하는 그 숫자를 바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좌표를 그냥 이렇게 A라고 하는 X좌표 하나만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 2차원에서는 직교하는 축이 두 개가 있었지. X랑 Y.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의 X 위치에 대응하는 그 숫자랑 수선에 발을 내리면 되지. 여기다가 축에다가 수선에 발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y에 y축에 대응하는 그 숫자랑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a랑 b를 x좌표랑 y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 이게 그 점의 위치 좌표다. 그러면은 3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동일하게 x축, y축, z축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을 기준으로 그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야. 직육면체를 그려서 이 점이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음, 점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여기에 대응하겠지.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딱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 a. 여기는 y축이구나. x축에 대응하는 숫자는
여기에 딱 내리꽂아야지 이렇게. 여기에 수직으로 내리꽂았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를 X좌표 A라고 하는 거고, Y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은 거를 수선의 발과 그 축이 대응하는 숫자를 Y좌표라고 하는 거고, Z축에다가 이 축에다가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리꽂아서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를 Z좌표, 세로에 대한 좌표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한다? A, B, C라고 X좌표, Y좌표, Z좌표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 준다. 뭐가? 그 점의 좌표를. 운동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1차원의 운동장에서는 수직선이니까, 그냥 수직선이니까 한 방향의 좌표 하나만 나타나지는 거고, 가로 하나만 나타나지는 거고, 가로랑 세로가 있는, 독립된 방향이 가로랑 세로가 있는 곳에서는 가로 X좌표와 세로 Y좌표가 각각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고,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된다? 가로 X좌표와 세로 Y좌표와 높이 Z좌표가 각각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것. 이 순서상을 뭐라고 한다? 가로, 세로, 높이 순서의 순서상을 바로 좌표라고 한다. 그래서 좌표를 정리하면 뭐다? 어떤 점의 위치가 있는데 그 점의 위치에서 가로, 세로, 높이 순서의 순서상을 뭐라고 한다? 그 점의 좌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좌표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는데 결국은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는 거고, 딱 그 점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그 축에다가, 점에서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그 대응하는 숫자, 점에다가 그 축에다가 직접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점에 대응하는, 수선의 발에 대응하는 숫자를 각각 X좌표, Y좌표, X축과 만나는 점을 X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을 대응하는 점을 Y좌표라고 하면 되고, 높이는 당연히 높이까지 해줘서 Z좌표라고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 점 이름이 P일 때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낼까? 어떤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높이축. 한마디로 X축, Y축, Z축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린 X좌표, Y좌표, Z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낸 순서상을 좌표라고 했는데, 이제 점 P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고 싶었단 말이지. 점 P의 좌표를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싶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점 이름을 앞에 적어주고 뒤에다가 좌표를 나타내 주면 돼.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거를 1차원일 때, 2차원일 때, 3차원일 때 각각 나타내 보면은, 자, 점 이름이 만약에 이제 P라고 해볼게. 포인트. 점 이름을 P라고 줬다라고 하면은 기호로 나타내면 P, A 이렇게 점 이름 뒤에 순서상. 2차원일 때는 P, A, B 점 이름 뒤에 순서상. 그리고 3차원일 때는 점 이름 적고 A, B, C 가로, 세로, 높이의 그 요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열해 준다. 그럼 이제 원점의 좌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원점은 기준이 되는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오리진의 약자 O를 쓰고, 원점의 이름은 O니까 원점의 좌표는 이렇게 0은 수직선에서는 0입니다. 좌표 평면에서는 0, 0입니다. X좌표, Y좌표. 그리고 좌표 공간에서는 0, 0, 0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된 방향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순서상으로 이렇게 좌표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점의 이름 뒤에 그 점의 좌표.
점 P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 항상 이렇게 나타낸다. 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에 도달을 한 거다 드디어. 그래서 좌표 축도 알았고 좌표 평면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피의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오늘 생각을 해 봤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점은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어서 좌표로 그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아이였고, 순서쌍은 순서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나타낸 짝인데 어떻게 표현했다? 괄호 안에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나타낸 이 모든 거를 다 순서쌍이라고 하더라. 3개든 4개든 그 요소가 나열이 된 거를 순서쌍이라고 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좌표 평면이란 걸 배웠는데, 좌표 평면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3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라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될 건 이제 좌표 평면이 되는 거고,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을 직각이 되게 직교 좌표계니까 직각이 되게 이렇게 교차를 시켰다.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 교차를 시켰을 때 독립된 방향으로, 점이 독립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가로랑 세로 이렇게 두 방향이 생겼더라. 그래서 놓을 수 있는 면이 생겼고 그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했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내서 0,0이라고 했고, 좌표 축은 뭐다? 가로인 수직선을 x축이라고 했고 세로인 수직선을 y축이라고 했다. 그 두 개의 축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좌표축이라고 했습니다.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라는 걸 배웠고, 이 좌표축으로 인해서 점이 놓을 수 있는 이 면이라는 그 공간이 4개로 나눠졌는데 여기를 기준을 1사분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 x축과 y축, 가로의 수직선과 세로의 수직선으로 인해서 1사분면부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이렇게 4개로 분할된 면이 생겼는데 1사분면에는 부호가 x, y 순서로 나타냈을 때 플러스 플러스 나눠서 원점의 오른쪽이 플러스 x, 그리고 나눠서 원점의 오른쪽이 플러스 y 기준에서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마이너스인 곳이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인 곳이지.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점의 왼쪽에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점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y는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니까 y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수의 부호가 같아지는 사분면이었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수의 부호가 다른 사분면이었다. 이렇게 사분면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런 것까지 했고, 이제 5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점의 좌표. 점의 이름이 P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찍어줄 때 어떻게 하냐? X좌표에서 그 독립된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의 양. 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그 축에 딱 대응하는 그 숫자를 X좌표라고 하고, Y축에 딱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대응하는 그 숫자를 Y좌표라고 해서 점 P의 위치를, 좌표를 A, B라고 하는 순서쌍으로 나타내줬고 이게 좌표고, P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려면은 앞에다가 점의 이름을 적어주고 뒤에다가 순서쌍인 좌표를 적어주면은 점 P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준 거다. 이것까지 최종적으로 배웠다 오늘. 점 P의 좌표.
이걸 기호로 나타내려면 이런 식으로 쓰더라. P, A, B라고 쓰더라. 1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설명할 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중학교 수준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좌표 평면까지다. 좌표 평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더라. 수직선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좌표 평면 하나 그려놓고, 좌표 평면을 그린다는 게 뭐지? 가로로 된 수직선과 세로로 된 수직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놓은 다음에 원점 찍어주고, 이게 좌표 평면 그린 거지. 좌표 평면에서 이 모든 사실들, 점과 순서쌍과 좌표라는 것과 점 P의 좌표, 그리고 X축, Y축, 좌표 평면, 사분면 이런 것들을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2단원에서는 계속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 표시하고 거기서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아빠가 앞에서 이제 이 단원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점이 노는 운동장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확장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래프라는 것과 그 x와 y의 관계, 그 점들을 다 찍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그래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x와 y의 대표적인 관계 두 개가 있는데, 그 관계 두 개,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자. 이거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운동장 만드는 것까지 했구나. 점이 이 평면에서 놀 수 있게 해줬구나. 이제 그 위에서 노는데 그 자료들을 한번 해석해 보고 기록해 보고 생각해 보고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